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우리과 연출한 홍지영 감독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영화관에서 보는 거 정말 좋구나. 왜냐면 동시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본다는 건 정말 이 영화 베이스다 보니까 너무 전 좋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네, 다시 한번 오랜만에 봤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서 상영할 수 있고 또 이런 기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작과 드라마를 쓴 박상영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오면서부터 너무 떨렸어요. 제 드라마를 너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여기 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같이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드라마를 보니까 저는 엄청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건데 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고 좀 더 잘 쓸 거리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그 옆에 앉아 있었던 호응 배우님께서 계속 울고 있어가지고 예, 웃음을 참느라 몰입이 조금 안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남윤수라고 하고요.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좀 큽니다. 제가 대도시의 사랑법을 이 큰 스크린에서 본다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팬분들과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같이 본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직업의 특성상 뭔가 이 스토리를 보기보다는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씬마다 그냥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잘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규호를 연기한 변신호입니다. 사실 박상현 작가님 말씀대로 시작할 때부터 오프닝 타이틀이 나오는데 괜히 울컥하고 홍정 감독님 말씀처럼 저 역시 이 작품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마 네 분 다 책을 읽으셨을 테고 그리고 이 각색된 거를 영상으로 옮기시면서 어떤 고민을 하시면서 만드셨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원작이 너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면서 이렇게 긴장을 안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이런 이제 다른 소설가 쓰시는 분 봤는데 그래도 그건 내 몫이 좀 따로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드라마는 참 이상하게 제가 처음 원작을 읽었을 때 그 느낌을 잘 구현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내가 처음 이 작품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지 했을 때 질문이 있더라고요. 다를까? 그리고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묻고 싶은 건 달라요? 무슨 다른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정말 우리가 상상하듯이 책에서 읽던 난 같다고 느꼈는데 정말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제가 다 만든 다음에 다시 질문은 사실 대답 같은 질문이죠. 다르지 않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독으로 할 수 있는 영화라는 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고요. 실은 원작이 무척 훌륭했다. 그리고 큰 영화관에서 보니까 이 정면샷을 이렇게 감당하는 두 배우가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면샷 많이 써본 적 없어요. 클로즈업을. 근데 충분히 제 영화인데도 부끄럽지 않게 되게 즐기면서 봤어요.
저도 근데 감독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감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영화에서 보기 드물게 클로즈업 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투샷들이 굉장히 클로즈업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이 배우들은 되게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어떤 시절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이 두 분을 보면서 사실은 했었고요. 이 작품을 쓰면서 하고자 했던 얘기를 너무나 가장 잘 이해해주는 창작자가 홍정 감독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남윤수 배우님 제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감독님들이 계속 바뀐단 말이죠. 감독님도 바뀌고 촬영했던 스텝도 한 대마다 바뀌고 이 과정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항상 그래서 첫날마다 당황을 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고 해서 공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맨날 첫 회차마다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전 준비가 어떻게든 감독님들이 탄탄하게 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믿고 그냥 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또 4명의 다른 주인공분들이 같이 함께 기운을 줬기 때문에 저도 믿고 호은이 믿고 제 효영이 형도 믿고 혁이 형도 믿고 연중이 형도 믿고 수경 씨도 믿고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도 같이 힘을 써줘야지 같이 나갈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많이 갖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캐릭터를 만드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작을 충실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또 홍재영 감독님과 김세인 감독님 그 두 분에게 너무 좋은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배우에게 정말 지키기 어려운 사실 약속들을 하셨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모두 지켜주셨습니다. 배우들이 현장에서 연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려를 해주셨고 정말 현장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었고 사실 저는 오디션으로 이제 뽑혀서 이 작품에 합류를 하게 됐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교호를 너무 하고 싶었고 또 569 에피소드 오늘 상영하는 그 에피소드가 홍재영 감독님과 함께해서 또 너무 좋았다고 또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어떤 장면을 내가 가장 좋아한다라고 꼽으시고 싶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시인을 좋아하고요. 너무 많이들 꼽아주실 것 같아서 다른 것들 한다면 저는 낙산공원도 있고 방콕에서 찍었던 회차들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클럽에서 같이 이렇게 둘이 껴안고 있는 그 장면을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낙산공원 장면 올해 마지막 장면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날 저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눈이 오면 철수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제발 오면 안 돼 했었는데 일단은 홍재 감독님이 강의를 하신 거죠. 네. 한번 가본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내리면서 마지막쯤에 끝이고 이게 좋은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었다? 라는 게 너무 좋았고 그때 호리가 연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잘 놀아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지막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게 5화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상대방 연기자로서 호은이가 마지막 연기를 할 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저도 호은이 시점에 딸 때 눈물이 그렇게 나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커튼 씬 있잖아요. 네, 커튼 씬에서 점세 역을 보고 있다고. 그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대사이기도 하고 또 두 분의 어떤 학과 어떤 연출의 어떤 구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쓰지 않는 애드립까지도 이렇게 두 배우가 만들어줬거든요. 호은 씨가 한 거, 피하고 피하냐 했던 게 두 분이 만들어낸 어떤 앙상블이었던 건데, 그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러니까 처음에 안마 커튼이라는 소재를 생각했을 때부터 떠올렸던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잘 구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렇게 장면도 좋더라고요. 유수 씨가 그렇게 먹는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큰 화면을 네, 감독님. 저는 항상 커튼씬이었는데요. 사실은 큰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낙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부터 시작되는 그 눈과, 그리고 태국에서 찍었던 그 다리 위에서 찍었던 쌍무지개는 저희가 CG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떠줬어요. 그것도 정말 불을 이렇게 타원을 긋는 그런 무지개가 떠줘서 정말 이거 럭키한 프로젝트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오늘은 사실 보면서 저희는 정말 일상적인 대화씬들이 많거든요. 특히 먹으면서 하는 씬들. 첫 밤을 보내고 오뎅탕을 끓여주면서 나누는 대화씬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정말 이 드라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없었습니다. 전부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뷰어답지 않았던 부분들이 없었고, 오히려 조금 더 박상현 작가님께 여쭤보고 홍정 감독님께 여쭤보면서 뷰어다운 그런 점들을 조금씩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화면을 통해서 잘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아쉬움은, 물론 연기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다시 찍고 싶진 않습니다. 네, 정말 좋은 작품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5, 6부가 아닌 3, 4부에 엄마가 아픈 상태에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빠가 아팠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아빠가 아프다는 이야기만 들었어가지고 그냥 아프가 보다 정도만 인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신 중에 엄마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배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거꾸로 살짝 보시는데, 저는 그 상태에서 울어야 되는 감정 신이었어요. 근데 준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님이 없을 때도 카메라를 보고 울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동화가 되는지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걸렸고, 그 신이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두 배우한테, 그리고 다른 스태프분들한테도 저희 에피소드에서 만약 3회의 주인공이 있다면 그게 서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울이 정말 곳곳에 느껴지도록 우리가 그걸 한번 점해보자인데, 사실 저한테 서울은 여전히 낯선 도시예요. 굉장히 익숙하고 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낯섭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엇이 항상 일어날 것 같고 내가 도전해야 될 것 같은, 외롭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한 정말 다이나믹한 도시라서, 그게 이 둘의 청춘을 훑고 가는, 강하게 훑고 가는 저 백그라운드였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곳곳에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낯선 곳. 제목이 대도시의 사랑법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쓸 때도 사실은 이 소설은 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어떤 한 문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소설을 처음 구상했을 때부터 저는 네가 너무 필요해 규호야, 나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도시를 향했다, 그 문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고, 또 이 드라마를 쓰면서도 그 기조를 유지했거든요. 그만큼 외롭고 쓸쓸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한 도시이기도 한 그런 곳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것은 일단 크면서도 작다고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로 다녔거든요. 저 남양주를 살면서. 그때는 서울이 너무 컸어요. 어디 가나 좀 너무 먼 것 같고, 여긴 어딘지 잘 모르겠고 싶다가도 이렇게 서울로 상경을 하면서 곳곳을 다녀보니까 서울이 정말 작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만나고 이제 감독님도 만나고 작가님도 만나고 뭔가 건너건너로 다 알 수 있다. 서울에 오면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처음 본 분도 있지만 나중에 또 길 가다가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좋은 작품을 또 서울에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서울은 젊음의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까지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참 저는 서울이 좋고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 가도 기분이 좋지만 뭔가 편안함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그대로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작품을 쓰면서도 사실은 질병에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맥락을 자꾸 덧씌우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병은 그냥 병일 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작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것에 뭐 별명을 붙여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저는 원래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어떤 카일리라는 은유가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요했고 또 둘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이거 보면서 사실 좀 아쉬웠던 점이 저희가 그 버짓이 충분했다면은 진짜 카일리 미노그의 노래를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원래 사실 제 원래 원작에는 카일리 미노그를 좋아해서 카일리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였는데 이제 물론 이제 수란 씨께서 너무 훌륭한 노래를 불러주셨지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람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질문해주신 이분께서 저의 의도를 너무 잘 간파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일리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걸렸고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원치 않았으니까. 그런 카일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천천히 스스로 흡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상대방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난 이미 상처가 받았지만 점점 스스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상태였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방식으로 이 사람을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더 덜 받고 이해를 해주겠다. 그래서 마지막 떠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못되게 굴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져도 그거 하나뿐이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거기 가서도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여기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사랑이란 전부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아직까지 뭔가 낭만을 쫓으면서 살다 보니까 사랑만한 게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이러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 지금은 제가 사랑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그래서 전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도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아요. 네. 영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사랑에 있어서는 누군가에게 또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사랑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다양한 누군가에게 보면
애인이 아닌 부모님에게도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친구에게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랑은 그냥 사랑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영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좋으니까 사랑한다 느끼는 것 같고 저도 누군가를 좋아할 때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은 그냥 심장이 뛰면 사랑이죠. 네, 사랑하세요. 저에게 있어서 사랑은 대도시의 사랑법인 것 같아요. 아마 작중에 있는 영에게도 그렇고 제가 처음 이 작품을 썼을 때 사랑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쓴다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저는 20대 후반이었고 10년 동안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연애를 계속 했었거든요.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중요했어요. 그게 너무 중요했고 너무 알고 싶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정말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작품을 다시 보게 되니까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은 제가 제 내면을 한없이 파고드는 과정에서 주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던 감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이 제가 깨닫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작품이 오픈되고 난 다음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DM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네. 물론 그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제 생각은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막 구토 이모지 보내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욕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렇게까지 열렬하게 감사 인사를 받았던 적이 제 인생에는 없거든요. 저는 사실은 내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이 얘기를 해서 돈까지 벌었는데 왜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분들의 또 큐어분들의 그런 피드백들을 통해서 혹은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신 여러 그 관객들의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게 지금껏 제가 탐구해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작품,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뵙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저란 한 명의 개인을 여러분들이 좀 구원해 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대답하시는 동안 생각했어요. 저한테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명명하는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거고 대상도 다를 텐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순간 그건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되게 고맙습니다.